할머니,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로 가고 싶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83세 김순자 할머니가 멀리 하늘을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70대로만 가면 너무 좋지. 20대도 30대도 아닌 70대라니.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대는 아이고, 너무 길어. 다시는 그 시절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아. 그때는 뭘 해도 안 되고, 가난하고, 힘들기만 했지. 30대는, 아휴, 애를 또 키우고, 지긋지긋한 살림을 또 해야 하니까, 너무 정신없지. 40대, 50대도 마찬가지야. 돈 벌러 뛰어다니고, 시집간 딸 뒷바라지하고.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근데 70대는 달랐어. 그때는 그래도 내가 지내는 게 여유가 좀 있었지. 좀 살만하더라고. 걸어 다니는 것도 문제 없었고, 먹을 것도 충분했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손주들도 어느 정도 컸고, 그냥 나만 안 아프고 살면 되니까 너무 편했지. 처음으로 내 시간이라는 게 생겼달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아쉬워졌어요. 근데 후회가 되는 게 그때 여행이나 좀 많이 다녀볼 걸. 그거 하나가 참 후회되지. 친구들이 온천 가자, 부산 가자 해도 다음에 했거든. 아직 건강하니까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가자고 해도 못 가. 무릎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김순자 할머니의 이 말은 그날 이후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7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83세 할머니. 그 이유를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늘은 김순자 할머니의 인생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전하려 합니다. 83년을 살아오며 각 시기마다 겪었던 일들, 그리고 왜 70대가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김순자 할머니의 20대는 가난과 고생의 연속이었어요. 1960년대 초 시골 농가의 셋째 딸로 태어난 순자 씨는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초등학교는 다니다 말았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소 먹이 주고 닭모이 주고 아침밥 차리고 그러고 나서 논밭에 나가는 거예요.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저녁 준비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내는 거였어요. 22세에 중매로 결혼했어요. 옆 동네 총각 김철수 씨와요. 결혼식도 소박했고 신혼여행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시어머니가 무서우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김치 담그고 빨래하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잔소리가 시작되죠. 30대 초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어요. 남편이 서울의 한 공장에 취직이 된 거였죠. 아이 셋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건 순자 씨 나이 31세 때였어요. 기차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시끄러웠어요. 남편이 구해놓은 집은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였어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계단을 내려가니까 축축하고 눅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창문은 있었지만 바깥에 보이는 건 사람들 발목뿐이었어요. 그래도 시집살이 안 하고 분가할 수 있으니 마냥 좋아했죠.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벽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이불이 눅눅해졌어요. 습기 때문에 아이들 옷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특히 둘째가 천식이 심해졌어요. 애들이 자꾸 엄마, 우리 이사 언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는 온전한 과일보다 상한 과일을 싸게 사다가 가족들과 푸짐히 먹었고요. 남편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쌌죠. 남편은 성실했지만 말이 없었어요. 하루에 나눈 말이 밥 줘, 자자, 그게 전부였죠. 그 시절 나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며느리고
누군가의 엄마였을 뿐이죠. 그래서 20, 30대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40대는 어땠냐고요?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더 많이 들기 시작한 거죠. 학원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어요. 큰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는 대학까지 보내면 좋겠다고 했죠. 우리가 못 배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애들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자 씨는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네 떡집에서 포장 일을 했고 오후에는 가발 공장에서 가발을 만들었어요. 가발 만드는 일은 정말 세밀했어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구멍에 넣어 어서 묶는 건데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목이며 어깨며 다 아팠어요. 공장에는 순자 씨 같은 아줌마들이 20여 명 있었어요. 모두 아이들 교육비 벌려고 나온 사람들이었죠. 점심시간에 모여 앉아서 도시락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위로였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격려해줬어요. 그래도 우린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면서요. 하지만 이중, 삼중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쉴 틈이 없었죠. 50대가 되면서 순자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52세에 자격증을 따겠다고 미용사 자격증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죠.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남아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자격증 공부를 그만두고 남편 간병에 전념했어요. 2년간의 간병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답답해했고 순자 씨도 체력적으로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 남편은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밥 줘. 그게 전부였던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는 제 손을 놓지 않으며 고생했다고 작게 속삭였어요.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50대를 돌아보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50대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 너무 좋았는데 자격증도 따고 일도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후 1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처음엔 매일 울었어요.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를 보면 눈물이 나고 남편 옷을 정리하다가도 울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첫 손주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죠. 딸이 엄마, 나 임신했어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으니까 갑자기 기운이 났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을 할머니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분만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할머니, 손주 보실래요? 하면서 아기를 보여주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신기해서 계속 쳐다봤어요. 딸은 출산 후 3개월 뒤에 직장 복귀를 해야 했어요.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공부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순자 씨는 아기를 맡겠다고 했죠.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도 커리어를 쌓을 수 있어 너무 좋았지요. 그래도 공장에 안 다니고 손주 돌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60세에 다시 시작된 육아. 30년 전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내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었는데 손주는 달랐어요. 여유를 갖고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웃을 때, 잠잘 때, 모든 게 다 예뻤어요.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딸이 둘째를 가졌고 아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순자 씨가 돌봐야 할 아이가 둘이 됐죠. 아침 7시에 딸네 집에서 첫째 받아오고 8시에 아들네 가서 둘째 받아와서 저녁까지 둘을 봐야 했어요. 손주 돌보기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30년 전에는 낳기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육아가 참 많이 달라졌고 60대 몸으로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기저귀도 다르고 이유식도 복잡하고 맨날 새로운 걸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쫓아다니기가 힘들었어요. 더 힘든 건 딸과 며느리의 아이 키우는 방법이 참 많이 달랐어요. 딸은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고 하고,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했죠. 옛날에는 할머니 말이 법이었는데 요즘은 엄마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래도 손주들의 존재는 특별했어요. 손주들이 저한테 안기면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라고 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힘들어도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이 났어요. 60대를 돌아보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60대는 다시 한번 헌신의 시기였어요. 이번엔 손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 덕분에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70대가 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손주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할머니 손길이 덜 필요해졌고 아이들도 이제 엄마 좀 쉬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70살 생일날 딸이 엄마 이제 손주 보는 것도 줄이시고 엄마 인생 좀 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뻤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60년 넘게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유시간이 생기니까 어색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이상했어요. 오늘 뭐 하지? 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 동네 노인회관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회관에서 만난 사람들이 지금의 동네 단짝 친구들이에요. 영자, 미숙이. 처음엔 서로 어색했는데 금세 친해졌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통하는 게 많았어요. 시집살이 이야기, 육아 이야기.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70대 초반. 몸도 그때가 제일 괜찮았어요. 무릎도 아직 버텨졌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속도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오전에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드라마 몰아서 보고 싶으면 보고 그런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노인회관 노래교실에서는 다 같이 부르면서 옛날 생각도 했어요. 요가 교실에서는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하고 신기해했고요. 친구들과의 우정도 70대에 꽃 피웠어요. 젊을 때는 친구 만날 시간이 없었거든요. 70대 되어서야 진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영자, 미숙이. 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들이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가장 아쉬웠던 건 여행을 제대로 못 다닌 거예요. 영자가 순자야. 제주도 가서 바다 보고 오자. 비행기는 처음이지만 한번 타보자 했어요. 미숙이도 우리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했죠. 그런데 저는 비행기 무섭다, 돈 아깝다 하며 매번 거절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맨날 다음에 했어요. 돈도 아깝고 몸도 아직 튼튼하니까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지관에서 하는 당일치기 여행 말고는 제대로 된 여행을 거의 못 가봤어요. 그때는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TV 보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그게 행복이라고 여겼죠. 가끔 여행 가자는 친구들을 말렸어요.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이나 주지 하면서요. 75세쯤 되니까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가끔 아프고 멀리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늙었구나 싶었어요. 여행 가자는 제안들을 더 조심스럽게 거절하기 시작했죠. 77세에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는
아예 먼 곳 가는 걸 포기했어요. 수술 받고 나니까 그때 갈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친구들이 여행 갔다 와서 사진 보여주면 부러웠어요. 70대를 돌아보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70대는 정말 황금기였어요. 건강도 괜찮았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 없었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그때는 몰랐어요. 아직 시간 많다. 나중에 해도 된다 하면서 미뤘던 게 많아요. 특히 여행. 지금 생각하면 그때 원 없이 다녀볼 걸 그래요. 요즘 제 하루는 정해진 건 없지만 나름 바쁩니다. 아침 7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요. 오랜 습관이죠.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서둘러 일어났지만 이제는 그냥 제 몸이 리듬대로 일어나요. 오전 9시쯤 되면 동네 평상 있는 아지트로 나가요. 거기서 영자, 미숙이를 만나죠. 영자는 81세, 미숙이는 79세. 셋이 만나면 수다가 끝이 없어요. 오늘도 평상에 앉자마자 시작됐죠. 야, 너네 어제 TV 봤어? 그 젊은 연예인. 아니, 걔는 왜 그렇게 늦질 않아? 영자가 먼저 포문을 열어요. 됐어. 우리도 그 나이 땐 예뻤어. 미숙이가 웃으며 받아쳐요. 그러게. 지금 봐도 우리가 더 낫다. 제가 거들면 셋이서 깔깔 웃어요. 사실은 서로 뭐라 하면서도 매일같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젠 익숙하고 또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게 평상에 앉아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요. 누구는 멍하니 앉아만 있다 가고, 누구는 시장에서 사온 귤을 까서 나눠줘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제 비 와서 공기가 맑아졌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하루의 활력소예요. 그렇게 삼삼오오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곤 하죠.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나는 이만 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늘 오던 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처음엔 다들 슬쩍 눈치를 봐요. 요즘 김 할아버지 안 보이네. 어디 편찮으신가? 하지만 그 누구도 자세히 묻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 나이쯤 되면 떠나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굳이 소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걸요. 그래도 영자, 미숙이랑 셋은 아직까지 잘 지내요. 아무리 무릎이 시큰거려도 오늘은 뭐 먹을까 하는 그 한마디면 벌떡 일어나 집에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가져와요. 막걸리 한 병 사와서 막걸리 한 잔은 약이야 하면서 결국엔 서로를 보며 한참 웃어요. 우리 참 오래 살았네. 그러게. 이렇게 셋이 모여서 수다 떠는 것도 복이지. 이런 시간들이 저에겐 지금 세상 무엇보다 귀한 하루예요. 오후엔 집에 돌아와서 드라마를 봐요. 요즘 드라마는 정말 재밌어요. 가끔 손주들이 전화를 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할머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할머니는 바빠. 친구들 만나고 드라마 보고 할 일 많아. 정말로 바빠요.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해 바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바쁜 거예요. 저녁엔 간단히 혼자 밥을 먹어요.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하나에 갓 지은 공기밥 한 공기면 그게 제 저녁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서글플 수가 했을 텐데 이제는 편해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차려서 먹으니까요. 할머니, 나이 드는 건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나이 드는 거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다가 인생 다 지나가더라. 예전엔 거울 보는 게 싫었어요.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가는 모습이 속상했거든요. 이름도 가끔 까먹고 어제 뭘 했는지 기억 안 날 때도 있고 며칠 전엔 냉장고 문 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예전 같았으면 이젠 다 늙었구나 하고 괜히 속상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웃어요. 그래.
83년이나 살았으면 이름 하나쯤 까먹을 수도 있지 뭐. 사람들은 늙는 걸 두려워하죠. 몸이 아프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주변 사람이 하나둘 떠나는 걸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해요. 맞아요. 힘들죠. 근데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늙는 건 불행이 아니라 그냥 익숙하지 않은 시간일 뿐이에요. 젊을 땐 빨리 걸었고 많이 들었고 크게 웃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작게 웃어도 그게 나답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 힘들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1층에서 일을 보면 되잖아요. 기억력이 떨어지면 메모를 해두면 되고요. 나이 들면서 가장 좋은 건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좋아요. 뾰족했던 모서리가 깎여나가 둥그러진 느낌이랄까. 오히려 지금은 삶이 덜 복잡하고 덜 조급해서 더 여유로워요. 젊을 때는 계획이 많았어요. 내년엔 이것도 하고 내후년엔 저것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계획보다는 오늘이 중요해져요. 하루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와 웃기예요. 친구들이랑 평상에 앉아 김치전 나눠 먹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웃는 그 시간이 약보다 병원보다 더 건강한 시간이거든요. 영자가 야, 너 어제 입은 옷이 더 예뻤어 하면 미숙이가 뭘 알아. 오늘 옷이 더 이쁘지 하고 받아쳐요. 그럼 저는 너희 둘 다 똑같아 하며 웃어요. 이런 바보 같은 대화가 하루를 밝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왜 하필 70대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나는 10년만 젊으면 여행을 엄청 다니고 싶어. 친구들이 제주도 갔다 와서 사진 보여주면서 바다가 정말 예뻤다고 할 때마다 부러웠거든. 80 넘으니깐 무릎이 아프고 오래 걷기 힘들어지면서 여행보단 여기 평상이 좋더라고. 20대는 꿈을 꾸지만 가난했고 30대는 현실과 부딪히며 살았고 40, 50대는 가정과 아이들 책임을 지느라 바빴고 60대는 또 다른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는데 그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나이에만 달린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젊을 때부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돈 모으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키우고 나서 하면서 계속 미루다 보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제가 70대 때 친구들과 제주도 가자고 했을 때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산 바다도 보고 설악산 단풍도 보고. 지금은 그런 걸 상상만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 가자고 하시면 꼭 따라가세요. 나중에 가자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손주들이 할머니, 놀이공원 가요 할 때 할머니는 피곤해. 다음에 했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애가 오지 않더라고요. 건강이라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나빠져요. 70대 초반까지는 괜찮다가도 75세, 80세 되면 확실히 달라져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부터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자신다운 삶을,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영자, 미숙이와 함께 평상에 앉아 그때 참 재밌게 살았지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세요. 83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매일이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저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아쉬움보다는 만족스러운 기억들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더 감동적이고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다는 말 있잖아요. 젊고 멋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